34살 중소기업 회계팀 대리가 월급 날마다 꼭 했던 한 가지, 10년 뒤 결과는 달랐다. 34살이면 참 애매한 나이다. 사회생활은 익숙해졌지만 인생이 안정됐다고 말하기엔 아직 불안한 시기. 주변에선 하나둘 결혼 소식이 들리고 부모님은 은근히 노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정작 나는 오늘 야근할지,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 나올지에 더 신경 쓰고 있는데 말이다. 중소기업 회계팀 대리로 일하던 그도 딱 그 나이였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기 바빴고 은퇴라는 단어는 솔직히 남 얘기 같았다. 국민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떼가는 거 아닌가? 노후 준비? 나중에 연봉 좀 더 오르면 생각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월급 날마다 꼭 한 가지 행동을 했다. 거창한 투자도 아니었고 재테크책을 파고들지도 않았다. 다만 그 사소한 습관이 10년 뒤 그의 삶을 꽤 다른 방향으로 데려다 놓았다. 이 이야기는 대박난 투자 성공담이 아니다. 오히려 은퇴 준비가 얼마나 조용하고 현실적인 선택의 연속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은퇴 준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의 태도다. 많은 사람이 은퇴 준비를 이렇게 생각한다. 돈 많이 벌게 되면, 애들 다 키우고 나서, 50살쯤 되면 본격적으로. 하지만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이벤트가 아니다. 지금의 소비 습관, 돈을 대하는 태도,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이 그대로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결과에 가깝다. 34살 회계팀 대리였던 그는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월급 날마다 통장을 열고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월급이 60살의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주 단순한 행동을 반복했다. 그가 월급 날마다 했던 한 가지. 먼저 빼놓고 남은 돈으로 살기. 그는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은퇴용 돈을 분리했다. 남은 돈으로 저축하고 남으면 쓰는 방식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없는 돈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금액도 크지 않았다. 월급의 10% 남짓, 퇴직연금, 개인연금, 장기 ETF 계좌로 나눠서 자동이체를 걸어뒀다. 포인트는 두 가지였다. 생각하지 않게 만들 것, 중간에 손대기 어렵게 만들 것. 그는 의지가 약해서 자동화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다. 사례 1. 돈이 모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졌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기어는 늘 그를 이해 못했다. 야, 지금이 제일 돈 쓸 때 아니냐? 은퇴는 60 넘어 생각해도 늦지 않아. 어는 연봉이 오를수록 생활 수준을 같이 올렸다.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고 소비가 자연스레 커졌다. 10년 뒤 둘의 자산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은 완전히 달랐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어는 밤잠을 설쳤다. 이 나이에 잘리면 답 없잖아. 반면 그는 이직을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이미 미래의 나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의 첫 효과는 돈보다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었다. 사례 2. 은퇴 후 삶을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 그는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달라진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은퇴하면 난 뭘 하며 살고 싶지?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준비한 사람이 은퇴 후 삶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했다. 개인연금 내역을 보며 이 정도면 소박한 지방 생활은 가능하겠네. 주 3일만 일하는 형태도 괜찮겠다. 반면 준비가 없던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은퇴하면 뭐 계속 일해야지. 일을 선택하는 것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사례 3.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은 노후. 가장 현실적인 차이도 있다. 부모가 되었을 때다.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아빠, 엄마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실제로 부모 세대와의 갈등을 보면 대부분 돈보다 불안의 정가에서 시작된다. 은퇴 준비는 나를 위한 일이지만 결국은 가족을 편하게 해주는 선택이기도 하다. 은퇴 준비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이 묻는다. 지금 월급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이거다. 지금 월급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금액보다 습관, 수익률보다 지속성.
정보보다 자동화. 34살 회계팀 대리가 했던 건 완벽한 재테크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존중하는 태도였다. 10년 뒤 결과는 달랐다. 그가 10년 뒤 부자가 된 건 아니다. 조기 은퇴를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퇴가 무섭지 않다는 게 제일 큰 변화예요. 은퇴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준비하느냐, 끌려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월급 날마다 딱 한 가지. 미래의 나에게 먼저 떼어주는 것. 그 사소한 선택이 10년 뒤 삶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왜 월급날 먼저 빼놓기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도 결국 돈 문제잖아. 운이나 소득 차이 아니야?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행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의지력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 때문이다. 1. 인간의 뇌는 미래의 나를 남처럼 여긴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0년 뒤의 자신을 떠올릴 때 현재의 나와 거의 타인에 가깝게 인식한다. 실험에서 사람들이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다. 쉽게 말해 이런 거다. 지금의 나는 진짜 나. 60살의 나는 어렴풋한 남.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편한 것을 나중에 크게 편한 것보다 쉽게 선택한다. 그런데 월급날 먼저 빼놓는 행동은 이 구조를 강제로 바꾼다. 미래의 나를 나중에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 의지력은 믿을 게 못 된다.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의지력은 자원이고 매일 소모된다고 본다. 약은 인간관계, 스트레스, 피로, 판단해야 할 일들. 이게 쌓일수록 저축, 운동, 절제 같은 선택은 무너진다. 그래서 성공한 은퇴 준비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결심하지 않는다. 구조를 만든다. 자동이체, 분리계좌, 중도 인출이 불편한 상품.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전략다. 3. 금액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다. 정체성 기반 행동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베이스트 비헤이비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 행동이 지속된다. 나는 절약해야지. 나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34살 회계팀 대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다. 나는 월급날 미래를 챙기는 사람. 그래서 연봉이 올라도 생활비가 늘어도 그 행동은 유지됐다. 은퇴 준비가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좌 숫자가 아니라 자기 인식이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의 총액보다 이것에 달려 있다. 노후 관련 연구를 보면 행복도를 좌우하는 요인은 의외로 단순하다. 선택권이 있는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는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지속적인 준비다. 큰 돈을 한 번에 만드는 것보다 작은 돈이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구조가 삶의 만족도를 훨씬 높인다. 그래서 은퇴 후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 멘트가 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해둘 걸. 반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단히 잘한 건 없는데 안 해둔 게 없어서 버틴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 공부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은퇴 준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상품을 알아야 할 것 같고, 투자 타이밍을 맞춰야 할 것 같고,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질문 하나로 시작된다. 나는 미래의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 월급 날마다 먼저 빼놓는 행동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대하는 태도의 선언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지금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다. 소득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다. 딱 하나만 점검해보자. 월급이 들어올 때 미래의 나는 자동으로 챙겨지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준비는 생각보다 조용히 쌓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이는
아주 평범한 월급날에서 시작된다.